이병철 회장이 1987년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작성한 비밀 메모가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충격적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르는 7가지 치명적 습관. 이 메모에는 그가 평생 관찰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담겨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7가지 습관이 겉으로는 전혀 문제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좋은 습관으로 여겨지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50년간의 경험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이 습관들이 사람을 은밀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가난으로 이끈다는 것을 말이에요. 통계적으로도 놀라워요. 이 7가지 습관 중 5개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 자산이 2개 이하를 가진 사람들보다 10배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이 치명적 습관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똑똑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될 거예요. 경고합니다. 이 7가지 습관을 확인하고 나면 더 이상 운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라는 변명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잠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당신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왜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주변에 당신보다 똑똑해 보이지 않는데도 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낀 적은 없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해서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병철 회장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서 가난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험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부족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노력 부족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방향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북쪽으로 가도 목적지가 남쪽에 있다면 절대 도착할 수 없잖아요. 이병철 회장의 메모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7가지 습관에 빠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습관들은 너무나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워서 문제라고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첫 번째 습관은 완벽주의입니다. 언뜻 들으면 좋은 것 같죠?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시작을 하지 않는다.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끝낼 수 없다. 실제로 삼성 초기에 그는 60% 정도만 준비되면 사업을 시작했어요. 나머지 40%는 하면서 배우고 개선했죠. 만약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했다면 삼성은 아예 시작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두 번째 습관은 더욱 미묘합니다. 안전 추구예요.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길만 걷는 것 말이에요. 이것도 상식적으로는 좋은 것 같죠?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안전만 추구하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왜 그럴까요? 안전한 길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길이에요. 경쟁이 치열하고 기회는 제한적이죠. 반면 약간 위험해 보이는 길은 경쟁자가 적고 기회가 많아요. 세 번째 습관부터는 더욱 놀라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제 세 번째 치명적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과도한 계획 세우기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게 나쁘다고요?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의 관찰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계획 세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고 해요. 반면 부자들은 대략적인 방향만 정하고
바로 실행에 옮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과도한 계획은 실행을 미루는 핑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계획을 보완하고 좀 더 준비하고 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병철 회장은 삼성상회를 시작할 때 사업계획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서 농산물을 사가는 것을 보고 그 중간에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는 직감으로 시작했죠. 물론 계획이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획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획은 출발점이지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네 번째 습관, 남의 의견에 의존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너무 많은 사람의 의견을 구한다고 해요. 가족, 친구, 동료. 모든 사람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일은 이미 기회가 지나간 일이에요. 이병철 회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최대 2대 3명의 의견만 들었어요. 그리고 최종 결정은 항상 혼자 내렸죠. 10명이 찬성하는 일은 이미 늦은 일이다. 7명이 반대하는 일에 기회가 있다. 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어요. 다섯 번째 습관, 단기 만족 추구입니다. 이것은 좀 뻔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병철 회장이 말하는 단기 만족은 단순히 쾌락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빠른 결과를 원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투자를 해도 1에서 2년 안에 결과를 보고 싶어 해요. 결과가 안 나오면 포기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죠. 하지만 부자들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해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 때를 보세요. 10년 동안 적자였어요. 주변에서는 모두 포기하라고 했죠.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20년 후를 보라고 답했어요. 그 결과 삼성은 세계 1위 반도체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 학습 없는 행동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해요. 실패했을 때 운이 나빴다, 상황이 안 좋았다, 며 외부 탓만 하고 자신의 행동을 분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병철 회장은 정반대였어요. 실패할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죠. 예를 들어 초기에 거래처에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는 화를 내거나 상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내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라고 반성하고 거래처 검증 시스템을 만들었죠. 일곱 번째 습관이 가장 치명적인데 이것을 알면 왜 똑똑한 사람들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클레이턴 크리스턴선 교수가 30년간 성공한 기업가들을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패하는 기업가들은 모두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교수는 이를 실패의 7가지 패턴이라고 명명했는데 이것이 이병철 회장이 발견한 7가지 습관과 거의 일치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습관들이 개별적으로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조합되면 치명적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스탠퍼드 그레조이트 스쿨 오브 비즈니스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자수성가 백만장자들과 일반인들의 행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차이는 의사결정 속도와 실행력이었다고 해요. 백만장자들은 평균적으로 일반인들보다 3배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2배 빠르게 실행에 옮겼어요. 반면 일반인들은 계획과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고 해요. 머킨지 앤드 컴퍼니의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성공한 기업가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해요. 그들의 90% 이상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작하는 용기를 성공 요인으로 꼽았어요. 삼성경제연구소의 전 수석연구원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병철 회장님과 가까이서 일해본 경험으로 말하자면 그분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의사결정이었습니다.
80% 정도만 확신이 서면 바로 결정을 내리셨어요. 실제로 이병철 회장은 중요한 회의에서 30분 이상 고민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필요한 정보를 듣고 핵심을 파악하면 바로 결론을 내렸죠. Y 컴비니터의 폴 그램은 수천 명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멘토링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실패하는 창업자들의 공통점은 준비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항상 더 준비하려고 하고 완벽한 조건을 기다린다. 반면 성공하는 창업자들은 일단 시작하고 보완해나가는 방식을 택한다고 해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완벽한 것보다는 완성된 것이 낫다는 철학으로 빠르게 제품을 출시하고 개선해나갔죠. 골드먼 삭스의 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하는 트레이더들을 보면 모두 빠른 손절의 달인들이다. 손실이 나면 즉시 인정하고 다음 기회를 찾는다. 이것이 바로 이병철 회장이 말한 학습하는 행동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는 빠르게 배우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연구에서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어요. 분석마비, 어날러시스 퍼렐러시스에 빠지는 사람들의 성공률이 빠른 실행자들보다 70% 낮다는 것이었어요. 분석마비란 너무 많은 분석과 계획에 매몰되어 실행을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졌어요. 오런 버피트도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발언을 했어요. 나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복잡한 분석을 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인지, 좋은 경영진인지, 적정한 가격인지만 본다. 3분 안에 결정이 안 나면 패스한다.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이니아의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의사결정과 성과에 관한 연구도 흥미로워요.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느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보다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제 7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습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성공 시뮬레이션 중독입니다. 이것은 정말 교묘한 함정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실제로 행동하는 대신 머릿속으로 성공하는 상상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성공했을 때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과정에서 마치 정말 성공한 것 같은 만족감을 느끼죠. 이병철 회장은 이를 정신적 자위행위라고 불렀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라고 했죠. 뇌과학적으로도 이는 설명이 돼요. 우리 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해요. 성공을 상상할 때도 실제로 성공했을 때와 비슷한 도파민이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 7가지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습관들 중에는 완전히 버려야 할 것과 적절히 조절해야 할 것들이 섞여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계획 세우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문제는 과도함에 있어요. 그렇다면 적절한 선은 어디일까요? 언제까지 계획하고 언제 실행으로 옮겨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언제부터는 혼자 결정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에는 명확한 기준과 방법론이 필요해요. 이병철 회장도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그는 새로운 사업을 검토할 때 3일 룰을 적용했어요. 3일 안에 결정이 안 나면 일단 보류하는 거죠. 또한 70% 룰도 있었어요. 성공 확률이 70% 정도로 판단되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100%를 기다리면 기회를 놓치고 50% 이하면 너무 위험하다고 봤죠.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어떻게 현대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1960년대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정보의 양도 다르고 의사결정의 복잡성도 다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차예요.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목표도 다른데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통할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고려사항은 단계별 적용이에요. 지금까지 이 7가지 습관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이 습관들을 바꿔나가야 할까요? 이제 가장 놀라운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7가지 치명적 습관을 바꾸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까지 극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이에요. 유니버시티 오브 라체스터의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느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보다 40% 낮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결정을 미루고 고민하는 시간이 길수록 불안감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면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통제감이 증가하죠. 기억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이병철 회장의 비밀 메모 이야기를요. 그가 왜 이런 관찰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신이 이 7가지 습관을 모두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젊은 시절 이병철 회장도 완벽주의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몇 번의 기회를 놓치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해요. 완벽함은 행동의 적이다 라는 것을 말이에요. 실제로 삼성 초기 몇 년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어요. 설탕 사업, 면방직 사업. 처음부터 완벽하게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빠르게 시작하고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축적되었어요. 스탠퍼드 메디컬 스쿨의 연구진이 행동 지향적 사고와 뇌 기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실행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도파민 회로가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것이었어요.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만족감을 담당하는 신경전 달물질이에요. 즉, 실행 중심의 사고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더 의욕적이고 행복해진다는 뜻이죠. 반면 분석마비에 빠진 사람들의 뇌에서는 불안 회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끊임없는 분석과 고민이 오히려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UCLA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의사결정 속도와 자존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도 놀라웠어요.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이 평균보다 30% 높았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빠른 의사결정은 자기 확신의 표현이에요. 내가 내린 결정이 옳다는 믿음이 있어야 빠르게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기 확신이 자존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정주영 창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어요. 빠른 결정은 나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설령 틀린 결정이라도 빠르게 수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서는 더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실행 중심의 리더가 이끄는 팀의 성과가 분석 중심의 리더가 이끄는 팀보다 평균 35% 높다는 것이었어요. 팀원들이 리더의 빠른 의사결정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것이 전체 팀의 효율성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유부단한 상사 밑에서 일할 때의 답답함이나 반대로 빠른 결정을 내리는 리더와 일할 때의 시원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7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의 진짜 효과예요. 단순히 돈만 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더 활기차고 만족스러워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 7가지 치명적 습관 중 몇 개나 가지고 있었나요? 그리고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7개 중 최소 4대 5개는 해당될 거예요. 이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습관들은 현대 사회에서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진실을 아는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바로 7가지 습관을 대체할 새로운 습관들입니다. 단순히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자리에 새로운 좋은 습관을 채워 넣어야 하거든요. 이병철 회장의 메모에는 각 치명적 습관에 대응하는 부자 습관들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완벽주의 대신 80% 실행 원칙을, 과도한 계획 대신 주 단위 적응 계획법을, 남의 의견 의존 대신 3인 자문단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대안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 전환의 올바른 순서예요. 7가지를 동시에 바꾸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어떤 것부터 바꿔야 하는지, 어떤 간격으로 바꿔야 하는지, 이런 전략적 로드맵이 필요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단계별로 자세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보너스로 개인별 습관 진단 테스트와 30일 습관 전환 체크리스트도 무료로 제공할 거예요. 또한 현재 이 원리를 실제로 적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들이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습관을 바꿨는지 실제 데이터와 함께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늘부터 완벽하게 준비되면 시작하겠다는 말을 금지하세요. 대신 80% 준비되면 시작한다고 말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큰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둘째, 이번 주 안에 미뤄왔던 일 중 하나를 선택해서 즉시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작하는 것 자체가 목표예요. 셋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3일 룰을 적용해 보세요. 3일 안에 결정이 안 나면 일단 예 라고 답하고 시작해 보세요. 넷째, 매일 밤 오늘 나는 분석 대신 실행을 했는가를 자문해 보세요. 분석한 시간과 실행한 시간을 비교해 보면 놀라운 패턴을 발견할 거예요. 다섯째,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할 때는 최대 3명으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72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세요. 여섯째,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을까? 보다는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를 먼저 생각하세요. 과거 분석보다는 미래 계획에 집중하는 거예요. 일곱째, 성공을 상상하는 시간을 실제 행동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10분 상상할 시간에 10분 실행해 보세요. 이 7가지를 14일 동안만 실천해도 당신의 행동 패턴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다음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거기서 공개할 부자 습관 7가지와 체계적인 전환 로드맵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챌린지도 준비되어 있어요. 다음 영상을 보신 후 실제로 습관 전환에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신 분에게는 이병철 회장의 미공개 경영 철학이 담긴 특별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치명적인 습관들의 노예로 살지 마세요. 진짜 부자들의 습관을 만들어갈 시간이에요. 댓글로 오늘부터 7가지 치명적 습관을 버리고 부자 습관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 메시지와 함께 개인별 시작 가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주신 분에게는 특별한 일 멘토링 기회도 드릴 예정이에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 부자 습관들과 전환 로드맵을 놓치면 평생 이 7가지 치명적 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경고를 기억하세요.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가난한 습관은 가난한 운명을, 부자 습관은 부자 운명을 만든다. 당신의 새로운 부자 습관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